어머님,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의 환한 웃음에 나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문을 받던 식당 종업원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뱉은 말. 너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내 평생 믿어왔던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경북 작은 마을에서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뒷마당 텃밭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따고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갓 단 채소를 넣어 한 끼를 해결했다. 아들은 도시에서 대기업에 다니며 바쁘게 살았고 며느리는 깍듯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전화로 안부를 자주 묻곤 했다. 그날 오후 밭일을 마치고 장화를 벗으려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한정식집 새로 생겼는데 분위기도 좋다네요. 목소리는 밝았고 조금은 들뜬 느낌이었다. 나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나 오늘 머리도 감고 옷도 좀 단정하게 입어야겠구먼. 전화를 끊자마자 안방 장롱을 열어 아들이 사다 준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과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늙었다 하지만 아직은 멀쩡하네 하고 혼잣말을 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니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거리에는 막가게를 연 가게들이 손님을 맞느라 분주했다. 한정식집 앞에서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다. 하얀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정하고 고왔다. 어머님, 여기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아이고, 멀리서도 빛이 나네. 오늘 무슨 날인가? 그냥 어머님 모시고 맛있는 거 먹고 싶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앞치마를 두른 젊은 종업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손에는 메뉴판이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내 옆에 앉은 며느리를 보는 순간 그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놀람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종업원은 한동안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낮게 내뱉었다. 너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니?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식당 안에 작은 소음마저 멎은 것 같았다. 내 귀에는 종업원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렸다. 며느리는 순간 굳어버린 표정을 지었고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저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러나 종업원의 눈빛은 단호했고 마치 오래 묵힌 분노를 참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날의 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눌렀다. 너, 내 아내, 예전에 무슨 일 있었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잠시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묘하게 불규칙하게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깔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엄마, 사실 그 애 예전에 유흥업소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어요. 나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리고 머리가 텅 비어버렸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마치 꺼내기 힘든 상처를 건드리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 애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손님들 상대로 사기 행각에 가담했었어요. 나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물었다. 사기라니 무슨 사기?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다 힘겹게 설명했다. 손님들한테 투자하면 큰돈 벌 수 있다고 속이고 술자리를 빙자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해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대요.
업소 사장이랑 몇몇 직원들이 짜고 움직였는데 그 애가 그중 한 명이었어요. 결국 사건이 터지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애는 단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벌금형만 받고 빠져나왔죠.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아들이 덧붙였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덮었는데 이렇게 어머니까지 알게 될 줄은 몰랐네요. 머릿속에는 그동안 봐왔던 며느리의 모습이 필름처럼 스쳐갔다. 반듯하게 웃던 얼굴, 깍듯하게 인사하던 태도, 내가 아플 때마다 챙겨주던 음식, 그런데 그 모든 장면 뒤에 내가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얌전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굳게 믿었던 이미지가 산산이 부서졌다.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고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는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며칠 후 나는 결심한 듯 며느리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다. 차를 앞에 두고 앉은 그녀는 평소와 달리 눈치를 살피며 손끝을 꼼지락거렸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과거 다 들었어.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곧 금방 붉어졌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 새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얇은 어깨가 작게 들썩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며 눈을 바라봤다. 믿음이란 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단다. 내가 내 편이 돼주려면 내가 바뀌었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순간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스쳐갔다. 며느리와의 대화를 마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아들이 외근 나갔다 돌아오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씁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꾸 집 밖을 나도는 횟수가 늘었다. 장 보러 나간다더니 몇 시간씩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뭔가 있다. 내 오랜 촉이 작동했다. 나는 며느리의 SNS 계정을 가만히 훑어보았다. 몇 년 전 유흥업소 사기 사건 때 같이 연루됐던 인물들의 이름이 댓글과 좋아요에 계속 보였다. 더 놀라운 건 한 남자가 보낸 DM 캡처 화면이었다. 그 건은 이번에도 잘 넘어갈 거예요. 돈만 넣어주시면 명예 세탁은 제가 알아서 하죠. 이름은 가명이었지만 전화번호 뒷자리 내 자리가 며느리와 완전히 일치했다. 나는 결정했다. 직접 움직여야 했다. 며느리가 외출한 날 집안 서랍에서 작은 영수증 다발을 발견했다. 거기엔 고급 시계 매입고가 주얼리 현금 거래 같은 기록이 있었다. 다 합치면 수천만 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너 큰일 날 뻔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다. 나는 영수증과 캡처 화면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당신 또? 며느리는 처음엔 잡아떼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냥 잠깐 돈이 필요했어요. 이번 한 번만.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한 번은 이미 지나갔다. 두 번째는 없다. 이 집 문턱, 오늘로 끝이다.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순간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앉아있던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잘했다. 상처는 깊어도 3살은 더 단단하게 돋아난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나
이제 진짜 새 출발할게요. 신뢰는 유리잔과 같다.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붙여도 예전처럼 맑아지지 않는다. 가족이라 해도 진심과 책임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사랑이라 해도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없다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